시청자 여러분, 이수경과 지승호의 정책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1분 이상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네. 늘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윤희숙 그러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 72일 만에 네. 이재명 공격수 역할로 복귀했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요. 네. 이렇게 하는데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국가 주도 성장은 극복해야 할 유산이라며 이 후보에 비판했으며 조만간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72일 그 전에 어떤 직에 있었으며 어떤 또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고 72일 만에 돌아왔는지, 물론 그 전에는 기사가 이렇게 막 났지만 지금은 아마 잊혀지가는 단계니까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지 대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많은 사람, 그 홍준표 후보도 그랬고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경선 때 서로 러브콜을 막 보내고 했었거든요. 워낙 경제통으로 유명한 분이라서 이분 원래 이제 21대 총선, 그죠, 이번 총선에서 네, 서초구 갑에서 당선이 됐었고요. 네. 사퇴한 이유는 아버지의 그 부동산 네, 투기 관련 문제로 네, 의혹 때문에 의혹 제기가 됐고 사퇴를 하셨는데요. 네. 이분의 가장 큰 이제 별명, 최고의 별명 꼽자면은 포퓰리즘 파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석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네, 그 뒤로는 우리나라의 그 KDI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쭉 활동을 하면서 네, 국회의원에 들어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그동안에 뭐 한참 이슈가 됐던 건 뭐가 있죠? 이슈가 됐던 세입자. 거는 네, 세입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하나인애가 처음 이제 의원 역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원 앞에서 발언하는데 네. 약간 막 이렇게 손이 떨리면서 그 했던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짚다 보니까 갑자기 윤희숙 그 의원이 경제통으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 역시 깔끔하게 이 아버지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그 사퇴했잖아요.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기 그 민주당의 윤모 여성분, 네, 윤모 미양 의원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거기는 뭐 지금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당당하면 밝히면 되잖아요. 그렇지. 안 밝혔잖아요. 그럼 본인은 사퇴를 안 하고 그냥 출당 조치도 해서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고 싶고 욕심은 막 넘쳐나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그 윤미향 의원은 자기 그 어르신들 외에 그 후원금 들어왔잖아. 네. 후원금 들어온 거를 가지고 본인의 뭐 밥도 사 먹고 뭐 또 그 세금도 내고 그 돈을 인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 똑같은 이제 여성 입장을 봤을 때 그분은 그렇게 끌고 가서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윤희숙 의원님은 같은 윤씨네.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님은 정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을 인해 가지고 그 당에서도 구태여 이게 해명이 다 됐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의원직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번에 여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거 뭐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기 부분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봐야지 왜 정치적으로 보냐라고 하면서 사퇴했었던 이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퇴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책임을 지기 싫어서 사퇴를 한다기보다는 이분이 했던 사퇴들은 책임을 지는 사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근데도 이게 구질구질하게 표현해야지.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그렇죠. 그 눈물을 흘리기 피눈물 나게끔 해놓고는 네. 본인은 끝까지 아니 어쨌든 그 우리 어르신들 뭐죠?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어떤 걸까요? 그 어머님들. 네. 거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단체 활동하다가 위안부. 죄송합니다. 위안부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위안부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그 활동을 했고 네.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위안부 활동하면서 그 후원금 들어온 돈을 본인이 다 사적으로도 많이 썼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 근데 지금 현재 그 검찰도 문제예요. 무혐의 처리를 일부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주당에서 이제 복당시키려고 한 거야. 복당시키려고 했는데 이 여론이 이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살짝 뒤로 이제 지금은 아니다. 민주당도 똑같아. 네. 사실 저도 그 담당 그 고소하신 그 대표 변호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후원금 반환 소송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관계를 하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일단은 이재명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재명을 어떻게 윤희숙 의원이 잘 저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잘 공격을 하실 수 있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통에다가 이분이 또 이제 그만큼 뭐랄까 실력을 다 갖춘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 엄격히 따져보면 문제가 많은 후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격할 수 좋은 거고 이게 이제 기사 내용 한번 더 볼게요. 부친의 농지법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72일 만에 왜 이 시점에 이 국가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돈을 뿌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국가 주도 성장은 장기적 경제 전략이 아니라 국민 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했고 단기적으로 한심을 사서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보니 포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려고 보니 뭔가 그것을 가리는 멋진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재명이 나와서 아파트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기조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김현미 장관이죠. 네,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과 같으면 막 찍어내고 싶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지.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윤희숙 의원의 페이스북을 한번 가셔서 보세요. 거기에 그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정말 속 시원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다 들어도 네. 이야기 쉽게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그쵸.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격수로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재명이랑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아파트나 주거는 제가 풀빵이나 붕어빵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틀에서 찍어내는 풀빵을 말하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너네 이것만 먹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자유경제 시장에서.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 빵이 귀하니까 이 빵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뱉어내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민주당 지금까지 내놨던 그 임대차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하면서 부동산값 어떻게 됐어요? 전세? 엄청 올랐지. 네. 그래놓고 세금이 또 얼마나 먹이잖아. 근데 그러니까요. 나는 가만히 내가 있어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금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퇴임해가지고 이게 벌이가 없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세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 세금 부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전 국민을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이제 요즘에 또 바깥에 나가면 도는 이야기가 공산화 될까봐 걱정스럽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도 이번만큼은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피땀 흘려서 벌은 이 재산 이게 다 평준화되면서 뺏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죠. 일단 대통령은 윤석열 뽑고 국회의원은 다시 민주당 뽑으면 되니까. 네.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이게 윤희숙 의원이 어디서 이야기했냐면 경제사회연구원 비전 세미나 발자취 나서는 이재명 후보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의 국가 주도 성장 비판을 이제 그때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날 국가 주도의
강력한 뭐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뭐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이야기한 이 부분이 우리 윤희숙 지금 전 의원이 어떻게 반격해올까요? 공격해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정부가 짜장면이나 짬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야경 국가로 가냐 아니면 국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느냐의 결론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 당은 최대한 정부가 개입을 시장에 하지 않아서 경제를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게 원래 시장 경제고 민주당은 최대한 개입을 해가지고 그걸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났잖아요 이미. 그렇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니까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더 어려워지고 높아지고 계속 힘들어지고 부동산값 올라가니까 인건비도 같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다 올랐지.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또 버텨요? 그럼 만약에 의원님이 집주인이에요. 세금을 정부에서 막 원래 50만 원 가져가면 100만 원 가져가. 월세 안 올리실 거예요? 올리게 되지. 올리죠. 근데 결국은 네.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다. 그럼 세입자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50만 원 내던 거 한 200만 원 낸다 그래서 의원님 힘드셔요? 안 힘들죠? 그렇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감성 없이 그냥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원할 것 같으니까. 근데 국민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이 세미나 끝난 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우는 법치를 강조했고 국가가 국가다우며 그리고 경제가 경제다우며 법치가 지켜야 된다는 믿음은 아주 기본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합류해서 아마 선대면 같이 정책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 나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공략 비판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그 경제 수석 돌아가신 분 성함이 김재익이셨나요? 성함이 기억이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갑자기 모르니까 나도 네. 기억 안 나요. 아웅산 때 돌아가신 분처럼 저는 윤희숙 의원이 분명 이런 포퓰리즘을 깨고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경제잖아요 사실. 그거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대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윤희숙 후보는 정말 내 개인의 욕심을 차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대한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게 결정 내리는 이런 부분 또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이 의원분들이 많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윤희숙 후보 정말 의원, 네, 전 의원. 왜 또 후보가 왜 나와? 네, 윤석열 후보. 같은 파평윤씨잖아요, 또. 네, 정말 제대로 경제 쪽에 따박따박 꼬박꼬박 지금 했듯이 짚어주셔가지고 우리 그 후보 윤석열 후보의 네. 정책적인 걸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는 그런 선거 캠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늘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에 감사드리면서 이수경과 지승호의 정책을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